김장독들 오늘 다 박살낼 거야. 다들 두 눈으로 똑바로 봐. 이 김장독들 오늘 다 박살낼 거야. 다들 두 눈으로 똑바로 봐. 젊은 남자가 빨간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거대한 항아리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다음 순간 쿵! 검붉은 김치 양념이 폭발하듯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며 하얀 타일 위를 피처럼 뒤덮었습니다. 그 붉은 물결 앞에서 며느리는 무릎을 꿇은 채 손끝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새며 혼자 담근 100포기 김장이 남편의 손에서 하나씩 산산조각 나는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죄송해요. 다 제 탓이에요.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퍼져나갔지만 시어머니의 날선 비웃음만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애도 못 낳고 김장 하나 똑바로 못하는 게 무슨 변명이야? 마지막 김장독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이 집안에 숨겨진 균열도 함께 터져나갔습니다. 누구도 그 순간 몰랐죠. 이 파괴가 한 여자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시키는 도화선이 될 거라는 걸.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서유는 눈을 떴습니다. 베란다에 쌓아둔 배추 100포기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준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서윤이 작게 불렀지만 준혁은 코를 골며 돌아눕기만 했습니다. 서윤은 한숨을 쉬며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자 싱크대에 쌓인 대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 절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시린 통증이 손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오전 10시 준혁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골프 복장을 갖춰 입은 준혁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김장 도와줄 생각 없어? 서윤이 베란다에서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미안, 오늘 부장님이랑 약속이 있어서 저녁에 올게. 준혁은 구두를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100포기야. 혼자 어떻게 해? 시댁에 연락해봐. 엄마나 누나가 도와줄 수도 있잖아. 준혁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알아서 할게. 서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유는 다시 배추를 절이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배추잎 사이사이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손이 시리고 허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서윤아, 너 김장 시작했다며? 네, 어머니. 지금 배추 절이고 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김장도 제대로 못한다는데 괜찮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교회 행사가 있어서 못 가. 너 혼자 할 수 있지? 네, 어머니.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힘들어도 참고 해야지. 며느리가 시댁 김장 담그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밤 11시 서윤은 여전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절여진 배추를 씻어내고 양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눈이 충혈된 채로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준혁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 응. 오늘 안에 끝내야 해. 서윤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뭐 도와줄까?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서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 나 회사 가봐야 해. 준혁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저녁, 김장이 끝났습니다. 서윤은 베란다에 김장독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100포기의 김치가 도간에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다 했어. 서윤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씻고 쉬어. 준혁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시댁 저녁 식사 가야 하잖아. 아, 맞다. 엄마가 오라고 했지. 준혁이 텔레비전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일어났습니다. 저녁 6시 서윤과 준혁은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준혁이 아버지하고 미선이도 와 있어.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시누이 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윤이 인사했습니다. 그래. 김장은 다 담갔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어제 끝냈어요. 얼마나 담갔는데? 100포기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100포기나? 그것도 혼자? 시누이 미선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네, 언니. 요즘 며느리들이 그 정도는 해야지.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치 한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네가 담근 김치구나. 맛 좀 볼까? 시어머니가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서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간이 좀 세네. 역시 경험이 부족해. 시어머니가 김치를 씹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요리 말고 다른 재능은 없어요? 미선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미선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준혁이 약하게 제지했습니다. 농담이잖아, 오빠. 요즘은 다들 김장 사 먹는데 형수님은 대단하시다고요. 미선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윤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시댁 식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0포기 담그는데 사흘이나 걸리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친정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미선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애도 못 낳고 집안일만 하는데 그것도 서툴러. 쉿, 서윤이가 들으면 어떡해. 시아버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뭐 어때요? 사실이잖아요. 오빠가 서윤이 말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벌써 손주 봤을 텐데. 미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소리만 싱크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준혁은 화장실에서 나오다 거실 대화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서윤이가 며칠 동안 고생했어요. 준혁이 거실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아.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그 정도도 힘들어하니까. 시어머니가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부엌에서 나와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먼저 가볼게요, 어머니. 서윤이 인사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준혁은 운전대를 잡고 앞만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댁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틀 후 준혁은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대리,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준혁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어? 요즘 계속 멍하니 있더라. 그냥 좀 피곤해서.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준혁은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시댁에서 들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애도 못 낳고 집안일만 한다는 말. 오빠가 다른 사람 만났으면 손주 봤을 거라는 말. 젠장. 준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퇴근 시간, 준혁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마다 멈춰 설 때마다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배추를 절이던 모습, 손이 빨갛게 부어오른 모습, 시댁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습. 집 앞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은 시동을 끄고 핸들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왔어? 서윤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대답 없이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김장독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서윤이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이 무시당해야 하나? 준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서윤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준혁은 김장독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서윤이 외쳤습니다. 준혁이 김장독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독이 깨지며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안 돼. 서윤이 베란다로 뛰어왔습니다. 준혁은 두 번째 독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독이 깨지는 소리와 김치가 쏟아지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만해. 제발. 서윤이 준혁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준혁은 서윤의 손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독을 깨뜨렸습니다. 마지막 독까지 바닥에 내리친 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닥에 흩어진 김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사흘 동안 손이 부르트도록 담근 김치들. 베란다와 거실 바닥이 김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준혁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준혁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어디 가려고? 몰라. 서윤이 옷가지들을 캐리어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준혁이 문틀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짐을 다 싼 후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혁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서윤아. 비켜. 서윤이 처음으로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진짜 얘기 좀 해야 해. 당신도 결국 그 사람들이랑 똑같네. 서윤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한테 김치가 뭔지 알아? 당신네 가족한테 인정받으려고 손이 부르트도록 담근 거야. 그런데 당신이 그걸 박살냈잖아.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준혁을 밀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바퀴 구르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준혁은 현관 앞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베란다 바닥에 흩어진 김치들이 보였습니다. 준혁은 무릎을 꿇고 김치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한 움큼씩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윤은 택시를 타고 은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은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은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서윤이야. 문이 열렸습니다. 은희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늦게 해? 은희가 서윤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가도 돼? 그래, 어서 들어와. 은희가 캐리어를 들어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서윤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은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은희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서윤이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돼. 은희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이가 김장독을 다 깨뜨렸어.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내가 사흘 동안 담근 김치를 전부 바닥에 쏟아버렸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희가 서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왜 그랬대? 모르겠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서윤이 흐느꼈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 괜찮아. 은희가 서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혁이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반찬 좀 가져왔어. 시어머니가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가던 시어머니가 멈춰 섰습니다. 베란다 바닥에 김치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깨진 독조각들이 구석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엄마. 준혁이 소파에 앉은 채 대답했습니다. 서윤이가 담근 김치는 어디 갔어? 제가 깨뜨렸어요. 뭐?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하고 누나가 서윤이를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요. 준혁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뒷담화니? 며느리 잘 되라고 한 소리지. 시어머니가 변명했습니다. 서윤이가 혼자 난임 치료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난임 치료?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년 동안 혼자 병원 다니면서 주사 맞고 치료받았어요. 그런데도 백폭이 김장을 혼자 다 했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무시만 하셨잖아요. 준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걸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서윤이가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준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어디 갔니?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 나갔어요. 뭐? 이번엔 제가 서윤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준혁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윤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희의 집 작은 방에서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윤아, 밥 먹어야지. 응, 알았어. 서윤이 대답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온 서윤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희가 차린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마워, 은희야. 뭘? 친구 좀 재워주는 게 뭐? 은희가 마주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패 끼치는 것 같아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언제 나한테 패 끼친 적 있어? 은희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은희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서윤아, 내 엄마시네. 엄마?
서윤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은희가 문을 열자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은희야, 미안한데 서윤이 좀 만나게 해줄래? 정희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서 있던 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 정희가 서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해? 은희가 어제 전화했어. 네가 여기 있다고. 정희가 은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은희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요, 어머니. 은희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은희야, 미안한데 나 좀 서윤이랑 둘이 얘기할 수 있을까? 네, 제가 나갈게요. 은희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와 서윤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한테 왜 말 안 했니? 정희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준혁이가 김장독을 깨뜨렸다며.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아. 정희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뭐려? 네가 난임 치료받는 것도,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것도.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해? 작년에 네가 병원 다니는 거 봤어. 그 뒤로 계속 지켜봤지.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네가 시댁에 알리지 말라고 했잖니. 너 혼자 감당하려고. 저는 서윤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무조건 참으라고만 했지. 정희가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서윤이 어머니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너를 지킬게. 정희가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은 회사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박 대리, 요즘 일 집중 안 되는 것 같던데. 죄송합니다, 부장님. 무슨 일 있어? 집안일? 김 부장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네, 좀. 이야기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돕고. 준혁이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뭐? 제가 잘못해서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한잔할까? 김 부장이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녁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술집에 앉았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김 부장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부장님도요? 응. 10년 전에 이혼했어. 내가 아내를 제대로 안 지켜줬거든. 어떻게 되셨어요? 아내가 힘들 때 나는 회사 일만 했어. 시댁 문제도 방치했고, 그러다 아내가 떠났지. 김 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은요? 후회하지. 매일. 김 부장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남는 건 후회뿐이야. 준혁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요? 네가 진짜 변한다면 기회는 있을 거야. 하지만 말만으로는 안 돼.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왔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누나, 아버지. 준혁이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준혁이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서윤이한테 한 일들을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저도 이 집안과 연을 끊겠습니다.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미선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심각하죠. 서윤이가 얼마나 무시당했는데요. 준혁이 시댁 식구들을 하나씩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미선이 따졌습니다.
백폭이 김장 담그는데 사흘 걸렸다고 했죠? 애도 못 낳고 집안일만 한다고 했죠? 오빠가 다른 사람 만났으면 손주 봤을 거라고 했죠? 준혁이 하나씩 말했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족 관계입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우리가 며느리한테 너무 했던 것 같구나. 아버지, 나도 그 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았는데 못 본 척 했어.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심하게 했나?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들어섰습니다. 우리 딸이 당신네 집안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 아십니까? 정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정희는 손에 든 파일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과 처방전들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어머니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딸이 2년 동안 받은 난임 치료 기록이에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2년? 미선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매달 호르몬 주사 맞으면서 온몸이 붓고 아팠어요. 그런데도 당신네 집 김장 100포기를 혼자 다 담갔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뒷담 화나 하고 있으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정희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거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희의 폭로 이후 시댁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그렇게 힘든 줄 모르면 됩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준혁이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서윤이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우리 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다시 상처받게 할 순 없어요. 하지만 준혁 씨도 결국 서윤이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정희의 말에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준혁은 혼자 차를 몰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의 다이어리에 적혀 있던 강남 여성병원이었습니다. 병원 접수 창구에서 준혁이 말했습니다. 한서윤 환자 남편인데요. 담당 선생님 좀 뵙고 싶습니다. 예약하셨어요? 접수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급한 일이라서요. 예약 없으시면 어려운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이라도요. 준혁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이연주 원장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한서윤 씨 남편분이시죠? 이 원장이 진료실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 환자 정보는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야 할 것만.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이 얼마나 힘들게 치료받았는지는 남편으로서 알 자격이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2년간 매달 배란유도 주사를 맞았어요. 3차례 시술에 실패했고요. 이 원장이 말했습니다. 3번이나. 준혁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란 애는 항상 혼자 오셨더군요. 남편분은 단 한 번도. 이 원장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준혁은 차에 앉아 핸들을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못하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윤이 자주 가던 카페가 떠올랐습니다. 준혁은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희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있던 은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혁이 은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희 씨, 앉으세요. 은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혁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윤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서윤이는 지금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은희가 노트북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전해줄 말이 있어서요. 뭔데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는 알았다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은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변할 수 있다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죠. 정말요? 준혁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안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은희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결혼 전에 꿈이 있었어요. 꿈이요?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거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 꿈을 완전히 접었죠. 은희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몰랐어요. 준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신은 서윤이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은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집에서 서윤의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 사이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떨어졌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카페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 진열장, 주방 배치도까지 세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메뉴 아이디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크루아상, 바게트, 치아바타,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레시피들. 마지막 장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젠가 내 가게를 가지면 이름은 윤베이커리로 하고 싶다. 준혁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혁은 매일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마다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서윤아,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안해.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희 씨, 편지 좀 전해줄 수 있을까요? 편지요? 네. 매일 쓸 거예요. 알겠어요. 보내세요. 준혁은 일주일에 두세 통씩 편지를 보냈습니다. 은희를 통해 서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서윤은 도착한 편지들을 읽지 않고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편지가 10통을 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당신의 꿈을 빼앗아서 미안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서 미안합니다. 이제라도 당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돕고 싶습니다. 편지 안에 인쇄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형 상가 정보였습니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문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윤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 서윤은 은희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네. 은희가 말했습니다. 응, 조금은.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매일 편지 보내던데. 알아. 읽어봤어? 한 통만. 서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멀리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저기. 서윤이 준혁을 가리켰습니다. 준혁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서윤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가볼까? 은희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가자. 서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기면서 뒤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나머지 편지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당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없는 집은 너무 텅 비어 있어요.
당신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편지를 다 읽은 서윤은 책상에 이마를 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쯤 만나볼까? 서윤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윤이 집을 나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은희에게 준혁을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은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야기는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만날 거야? 조용한 카페로 하자. 네가 장소 정해줄래? 알았어. 은희가 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사흘 후 서윤과 준혁은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은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왔구나.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서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매일 생각했어. 준혁이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직접 하고 싶었어. 나도 생각 많이 했어.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김장독을 깨부쉈을 때 내 인생도 함께 박살난 것 같았어. 서윤아.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전부터 이미 깨져 있었던 것 같아. 우리 관계가.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나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어. 난임 치료도, 시댁 눈치도, 김장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 혼자 모든 걸 짊어지게 해서 미안해. 나는 남편이면서 당신 옆에 없었어. 준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병원에 갔었어. 담당 선생님한테 들었어. 당신이 2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준혁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응.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 그리고 시댁에서 뭐라고 할까봐.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갈 순 없어.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 정말?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말해봐. 뭐든지 할게. 시댁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그리고 당신이 진짜 변했는지 지켜보고 싶어. 서윤이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약속할게.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은 주말마다 서윤과 만났습니다. 첫 번째 주말, 두 사람은 미술관에 갔습니다. 여기 오고 싶어 했었지? 준혁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네가 예전에 한 번 말했었어. 나는 기억하고 있었어.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은 그림을 보며 걸었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두 번째 주말, 준혁은 베이킹 클래스 수강증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윤이 물었습니다. 같이 배우자. 당신 꿈이었잖아. 내 꿈을 기억하고 있었어? 당연하지. 윤베이커리. 준혁이 웃었습니다. 서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베이킹 클래스에서 두 사람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서툴게 반죽을 치대는 준혁을 보며 서윤이 웃었습니다. 너무 세게 치대면 안 돼. 이렇게? 응. 부드럽게. 서윤이 준혁의 손을 잡아 함께 반죽을 치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준혁아. 서윤이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왜요? 며느리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준혁은 서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연락하고 싶대. 무슨 일로? 사과하고 싶다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 서윤이 거절했습니다.
한 번만. 제발. 준혁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사흘 후 서윤은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미선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놀라 멈춰섰습니다. 서윤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가혹하게 대했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걸 알지만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서윤이 다가갔습니다. 미선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수님, 저는 제 삶이 불행해서 형수님한테 화풀이 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님이 행복해 보여서 질투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누나. 서윤이 미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인정할게요. 시어머니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서윤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과 서윤은 작은 상가를 보러 다녔습니다. 이 자리 어때? 준혁이 물었습니다. 창가 쪽이 넓어서 좋네. 서윤이 매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로 할까? 정말 괜찮아? 돈이 많이 드는데.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저축 다 쓸 거야. 당신 꿈이잖아.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두 사람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페인트 칠을 하고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두 달 후 카페 오픈 날이 왔습니다. 윤베이커리라는 간판이 달렸습니다. 떨려. 서윤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 준혁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문을 열자 은희가 들어왔습니다. 축하해, 서윤아. 고마워, 은희야.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서윤의 어머니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딸 드디어 꿈을 이뤘구나. 정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현관문이 또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미선이 큰 화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놀란 표호로 다가갔습니다. 내 꿈을 응원한다. 시어머니가 화환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카페 안이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서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해? 준혁이 작게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카페 오픈 후 6달이 지났습니다. 윤베이커리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웨이팅 손님들이 밖에 줄을 섰습니다. 사장님, 크루아상 3개 포장이요. 단골 손님이 주문했습니다.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시댁을 방문하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윤에게 반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이번 주말에 집에 올래? 네, 어머니. 갈게요. 시어머니와 서윤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서윤은 주방에서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빙빙 돌았습니다. 서윤이 오븐 손잡이를 잡고 버텼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응, 괜찮아. 좀 어지러워서.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아. 서윤이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사장님.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직원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신고할게요. 사장님, 남편분한테도 연락해요.
준혁은 회사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설명하던 중이었습니다. 비서가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장님, 급한 전화입니다. 준혁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남편분이세요? 사장님이 쓰러지셔서 지금 119 오고 있어요.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구급차가 성모병원으로 간대요. 준혁은 회의실로 돌아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준혁이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준혁은 접수대로 달려갔습니다. 한서윤 환자 어디 있습니까? 3번 응급실이요. 간호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준혁이 커튼을 젖히고 들어갔습니다. 서윤이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준혁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왔어? 서윤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몰라. 어지럽고 배가 아팠어. 의사가 커튼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남편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준혁과 서윤이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난소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종양이요? 준혁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오랜 난임 치료와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윤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정밀 검사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검사 예약해 드릴게요. 의사가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준혁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막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울지 마. 우리 함께 이겨내자. 준혁이 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밤낮으로 서윤을 간호했습니다. 병원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서윤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킬게. 준혁이 서윤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다행히 양성 종양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준혁과 서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커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 후 자연 임신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담실을 나온 서윤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한테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 준혁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만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해. 우리 둘이서도 행복할 수 있어. 시댁에서 또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애도 못 낳는 며느리라고. 아니야. 이제는 달라. 엄마도 누나도 달라졌어. 준혁이 서윤을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서윤아. 시어머니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긴장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손주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너만 건강하면 돼. 시어머니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는 알아. 이번엔 내가 널 지켜줄게.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서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선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제가 예전에 했던 못된 말들 다 잊어주세요. 미선이 다가왔습니다. 형수님은 이미 우리 가족에게 충분히 많은 걸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형수님을 보살필 차례예요. 서윤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시댁 식구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2주 후로 잡혔습니다. 서윤은 카페를 한 달간 휴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소식을 듣고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사장님 쾌유비입니다. 꼭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이 동네에서 사장님 카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서윤은 게시판 글들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만든 카페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었구나. 당연하지. 당신이 정성껏 만든 거잖아. 준혁이 서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서윤과 준혁은 병실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서윤이 말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 함께 여기까지 왔잖아. 수술 잘 받고 나올게. 서윤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사랑해. 준혁이 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혁을 비롯해 서윤의 어머니, 시어머니, 미선, 은희가 모두 병원에 모였습니다. 떨려. 서윤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 여기 있어. 준혁이 수술복을 입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수술실로 가시겠어요? 서윤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가족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윤아, 힘내라. 정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엄마. 형수님, 꼭 건강하게 나와요. 미선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언니. 시어머니가 서윤을 안았습니다. 우리 딸 잘하고 와. 네, 어머니. 서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대기실에 앉은 가족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4시간이 지나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고 다행히 한쪽 난소는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가 은희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환자분은 회복실로 이동했습니다. 1시간 후에 면회 가능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1시간 후 가족들이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준혁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끝났어? 서윤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응, 잘했어. 정말 잘했어. 준혁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입원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손수 끓인 미역국과 보양식을 챙겨왔습니다. 서윤아, 이거 먹어봐. 시어머니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어머니, 매일 오시면 힘드실 텐데. 괜찮아. 예전에 내가 너한테 못해줬던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구나. 시어머니가 국을 떠서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국을 받아 마셨습니다. 2주가 지나 퇴원 날이 왔습니다. 의사가 마지막 검진을 했습니다. 회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연 임신은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담요를 가져와 덮어주었습니다. 회사는 괜찮아? 재택근무 신청했어. 한 달간. 미안해. 왜 미안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준혁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사 준비부터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을 준혁이 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살림 잘하는 줄 몰랐네.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해보니까 할만하더라. 준혁도 웃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서윤의 몸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카페 다시 열어야겠어. 서윤이 말했습니다. 괜찮겠어? 응, 이제 괜찮아.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재오픈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이 카페 문을 열자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건강하세요? 많이 걱정했어요. 손님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회복했어요. 서윤이 인사했습니다. 한 단골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빵 먹으려고 매일 기다렸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서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미선이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서윤이 카페 일 도와주러 왔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언니. 서윤이 놀라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미선이 웃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서윤이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카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서윤은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준혁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복이 아주 좋습니다.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서윤이 긴장한 표로 물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네. 서윤과 준혁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준혁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수술 후 이렇게 빨리 임신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네요. 의사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윤과 준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고위험 임신이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네,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믿어져? 서윤이 물었습니다. 아니, 꿈 같아. 준혁이 서윤을 다시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양가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딸.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하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거야. 시어머니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아, 무리하지 마. 아기보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 시어머니가 당부했습니다. 네, 어머니.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과 서윤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야. 준혁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냈어.
서윤이 준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임신 소식 이후 10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서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딸. 서윤이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정말 잘했어. 준혁이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 희윤이. 희망의 희자. 준혁이 말했습니다. 좋아. 희윤이. 서윤이 아기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병실에 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녀를 안았습니다. 우리 손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아, 너한테 미안했던 마음을 이 아이 잘 키워서 갚을게. 어머니, 넌 이제 카페 일에만 집중해. 희윤이는 내가 키울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가 되고 싶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함께 키우자. 시어머니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도 손녀를 안아보았습니다. 우리 외손녀.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서윤이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네가 행복하면 됐어. 정희가 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퇴원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카페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놀이방을 만들면 어떨까? 서윤이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서윤이 설명했습니다. 리뉴얼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아기 침대와 놀이 매트가 깔렸습니다. 리뉴얼 오픈 날 동네 엄마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카페를 기다렸어요. 아기 데리고 오기 편하겠어요. 손님들이 기뻐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곳이 작은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한편 준혁은 회사에서 부서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박 부서장님, 오늘 회식 가시죠? 후배가 물었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집에 일찍 가야 해. 준혁이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칼퇴근하시네요. 가족과의 시간이 가장 소중해.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후배들이 준혁을 부러워했습니다. 부서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일도 잘하시고 가정도 챙기시고 당연한 거야. 가족을 소중히 해야지. 준혁이 후배들에게 조언했습니다. 미선은 서윤을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나 이혼하기로 했어. 정말? 서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응. 형수님 보면서 용기가 났어. 나도 내 행복을 찾고 싶어. 미선이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언니. 누나도 누나만의 행복을 찾아. 고마워, 서윤아. 네가 있어서. 미선이 서윤을 안았습니다. 희윤이의 첫 돌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서윤네 가족은 시댁 식구들과 함께 교회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넓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서윤이 만든 샌드위치와 과일이 놓였습니다. 4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네. 준혁이 잔디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서윤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희윤이를 안고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희윤이 할머니랑 놀자. 시어머니가 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희윤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내 어머니. 엄마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었지. 시어머니가 서윤 옆에 앉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미안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 이제 다 괜찮아요, 어머니. 서윤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어서 고마워.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 무렵 준혁이 서윤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서윤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새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준비했어. 준혁이 말했습니다. 상자 안에 메시지 카드도 함께 있었습니다. 영원한 동반자 서윤에게. 이제는 진짜 너를 지킬게. 사랑해. 준혁. 서윤이 카드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 날 다시 받아줘서. 준혁이 서윤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키스했습니다. 나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희운이를 재운 서윤은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4년 전 그 추운 11월 어느 날 김장독이 박살났을 때는 내 인생도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는 걸 이제는 안다. 무너진 김장독 위에서 우리는 더 단단한 가족을 만들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 내년 겨울엔 온 가족이 함께 김장을 담가야겠다. 서윤이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뒤에서 다가와 서윤을 안았습니다. 뭐해? 일기 쓰고 있었어.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서윤이 준혁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도. 준혁이 서윤의 머리에 입을 맞췄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희윤이의 방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볼게. 준혁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갈게. 서윤이 일어나 아기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희윤이를 안아올린 서윤은 창가에 섰습니다. 우리 희윤이 눈와. 예쁘지? 아기가 눈을 크게 뜨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뒤에서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창문에 비쳤습니다. 따뜻한 집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서윤과 준혁의 이야기는 박살난 김장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일 동안 손이 부르트도록 담근 김치가 바닥에 흩어진 그 순간 서윤의 인생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으로 이어진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관계입니다. 시댁의 무시와 냉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혼자 견뎌야 했던 서윤. 하지만 그 고통이 결국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노력, 그리고 용서. 그것이 깨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무너진 김장독 자리에 더 단단한 사랑이 자랐고 기적 같은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아픔이 언젠가는 행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봄은 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